더위 속에서도 건강을 잃지 않는 8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LA 시청 직원 만여 명이 불공정 근로계약 관행 개선과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내일 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현재 LA 곳곳 다양한 직업군에서 시위와 파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토요일 파업 중인 호텔 노조원들과 호텔 경비원들 간의 몸싸움이 폭력 사투로까지 비화됐습니다. 다행히 경찰의 출동에 수습됐습니다. 노숙자가 자고 있던 차량에 한 남성이 화염병을 던져 노숙자가 화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했지만 숨졌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사건에 주민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는 산불 진화에 나선 소방 헬기 2대가 서로 충돌해서 한 헬기에 타고 있던 3명이 숨졌고 또 다른 한 대는 비상 착륙해 다행히 인명피해 없었습니다. 2060년이 되면 LA 카운티 인구가 현재보다 170만여 명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출산율 하락, 주택 부족 등이 원인입니다. 메가밀리언스 복권의 1등 당첨금이 15억 5천만 달러가 치솟아 역대 최고 액수로 불어났습니다. 추첨일인 내일 당일은 16억 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이든 정부가 연방 대법원의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무효화 판결에 따라 내놓은 후속 대책에 대해서 보수단체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내일 반도체와 인공지능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대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중국이 반도체 핵심 원료 통제에 나선 데 대한 맞불 견제 조치로 해석됩니다. 알래스카주 빙하가 녹아 홍수가 발생하면서 주택 건물이 붕괴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홍수경보가 발령됐고 저지대 주민들에게는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패배 이후 불법적으로 정권을 계속 잡으려 했다고 보는 미국인이 절반을 약간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흑해에서 러시아 군함을 공격한 지 하루 만에 러시아 유조선을 공격했습니다. 보복에 나선 러시아는 미사일로 우크라이나 각지를 공습했습니다. 파키스탄 남부에서 열차가 탈선해 최소 35명이 숨졌습니다.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고 원인을 두고 기계적 결함 또는 테러 가능성까지도 제기됩니다. 이제 막 반환점을 돈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가 결국 새만금 야영지 조기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상륙 중인 태풍을 피해 서울이나 수도권 등으로 참가자들을 비상 대피시키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받은 의혹이 있는 의원들 이름이 언론에 공개된 데 이어서 이재명 대표도 곧 검찰에 소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빅리그 최고 수준의 전천후 선수 김하성 선수가 12게임 연속 안타, 14경기 연속 멀티 출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샌디에고는 다저스에 2대8로 패했습니다. FIFA 여자 월드컵 16강전에서 미국이 스웨덴과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패하고 말았습니다. 영국은 나이지리아와 승부차기 끝에 8강에 올랐고 일본은 노르웨이를 3대1로 꺾었습니다. 혼조세 보였던 뉴욕 증시 현재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06.2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85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8월 7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파업 소식입니다. 물가가 이렇게 오르게 되면 월급을 받는 근로자들로서는 당연히 물가를 따라잡기 위한 월급 상승이 필요하죠. 이런 것들 때문에 임금 협상, 처우 개선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파업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직원, 호텔 직원 노조, 헐리우드 작가, 헐리우드 배우 이런 조합들의 파업에 이어서 이번에는 LA 시청 직원입니다. LA 시청 직원 11,000여 명 이상이 불공정 근로계약 관행 개선과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면서 내일 하루만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LA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일원에서 내일 하루 동안 쓰레기 수거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주민들의 불편이 우려됩니다. LA시와 카운티 등 남가주 지역 정부기관 직원들을 대표하는 노조는 성명을 통해 협상 상대인 LA시 정부 측이 신의 성실에 근거한 협상을 거부함에 따라 내일 오전 4시부터 LA 곳곳에서 직원과 노조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한 노동 관행에 항의하기 위해서 24시간 파업을 시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LA시청 소속 노조원들이 파업을 결의한 것은 40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번 파업에 동참하는 노조원들은 쓰레기를 수거하는 시위생국 소속 직원들을 포함해 환경미화원, 중장비 기술자, 교통단속원, 엔지니어 등 11,000명 이상으로 24시간 파업을 벌이면서 도시 곳곳에 피켓라인에서 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1시 시청 앞에 모두 집결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 노조원들은 파업 찬반 투표에서 98%의 압도적인 표결로 불공정 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파업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헐리우드 작가들이 대기업 스튜디오 측을 상대로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3개월여 만에 협상 테이블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 방송 프로그램 작가로 구성되어 있는 미국의 작가조합 WGA는 제작자 측인 영화 TV 제작자 연맹 측과 만나서 협상을 벌였습니다. 연맹 측은 주요 스튜디오와 스트리밍 서비스 제작사를 대표하는 영화와 텔레비전 제작자 연합입니다. 이번 협상은 지난 5월 2일 작가조합이 파업에 돌입한 지 3개월여 만이며 이번 협상은 제작자 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합의에 도달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WGA 측은 회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서 연맹 측이 우리가 요구한 일부 사안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다른 사안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제작사 측의 의료 서비스 개선과 파업 작가들의 복직 대행 문제도 새롭게 다뤄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합의는 도출되지 않았지만 양측은 앞으로 며칠 안에 다시 만나서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파업 중이던 호텔 노조원들과 한 호텔 경비원들이 충돌해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호텔 노조는 지난 산타모니카 페어먼트 시위에서 페어먼트 미라마코 호텔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다 호텔 경비원들로부터 공격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 측이 트위터에 올린 영상에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던 노조원들을 정장 차림의 남성들이 덮쳐 몇몇이 땅에 쓰러지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또 다른 남성은 피켓 라인을 가로질러 다시 잡아당겨지는 모습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 영상에 따르면 노조원들과 호텔 측이 몸싸움을 벌이면서 폭력 사태로 비화되자 현장에 경찰이 출동해 현장을 수습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호텔 노조원들과 호텔 측이 무슨 이유로 싸움을 벌이게 됐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어제 산불 진화에 나섰던 소방헬기 2대가 충돌해서 3명이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파이어 남부 지역을 담당하는 담당자는 오늘 이른 새벽 기자회견을 통해서 상공에서 헬기 2대가 충돌해 이 가운데 한 대가 언덕 쪽으로 추락하면서 조종사 탑승자 2명 등 모두 3명이 숨졌다고 밝혔고 다른 헬기 한 대는 안전하게 착륙했다고 밝혔습니다. 카바존 지역의 파이프라인 로드와 아파치 트레일 인근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이곳은 모롱고 카지노 리조트와 카바존 아울렛 인근 10번 프리웨이 바로 남쪽 지역입니다. 처음에 화재 신고가 접수되자 당국은 소방 차량 등을 급파했다가 불이 건물을 넘어 산불로 번지면서 항공기와 헬기까지 동원돼 화마와 사투를 벌이던 중에 이 두 헬기가 충돌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브로드웨이 산불은 3에이커를 전소시켰습니다. 어제 그리피스 파크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는데 다행히 1시간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5400 웨스트 주 드라이브 인근에서 어제 저녁 6시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50여 명의 소방관들과 헬기가 동원돼 1시간 30분 만에 진화했고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화재 원인에 대해서 조사 중입니다. 사우스 LA 지역에서는 노숙자가 잠을 자고 있던 차량에 누군가 불을 질러 노숙자가 사망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LA 소방당국과 LAPD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토요일 새벽 1시 39분쯤 102가와 에발론 블루바드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가 차량 아래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누군가 가연성 액체를 차량 안 그리고 차량 위에 뿌린 뒤 불을 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해 불길을 잡은 차량 안에서는 심하게 화상을 입은 남성이 발견됐고 3도 화상을 입은 노숙자 피해 남성은 급히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병원에 도착할 당시 위중한 상태였고 소생하지 못한 채 어제 오후 숨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선거 사기 재판 담당 판사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내고
재판지 변경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성을 문제 삼은 건데요. 내년 대선까지 판결을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또다시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스꽝스러운 선거 사기 사건 재판의 담당 판사에게 공평한 재판을 받을 길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판사 기피 신청을 내고 재판지도 워싱턴 DC 이외의 곳으로 요청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선거가 사기라는 거짓을 유포하고 대선 결과 뒤집기와 개표 방해 등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담당 판사 타니아 처트킨 판사는 의회 폭동 가담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해온 대표적인 트럼프 비판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정치적 마녀 사냥이라며 지연 작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Every single thing that President Trump is being prosecuted for involved aspirational asks, asking state legislatures, asking state governors, asking state electoral officials to do the right thing.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승리하면 현재 기소된 3건의 재판을 최소한 내년 11월 대선 이후로 미룰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은 내년 1월 아이오와 코커스를 시작으로 3월에는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등 15개 주가 동시 경선을 치르는 슈퍼 화요일 승부에서 대세가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 일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펜스 전 부통령이 재판의 핵심 증인으로 주목받고 있고 대선 후보 경쟁자인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비판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로 최근에 기소된 가운데 검찰 판단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패배 후 불법적으로 정권을 계속 잡으려 했다고 보는 미국인은 절반을 약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미국 CBS 뉴스에 따르면 최근 미국 내 성인 2,1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2020년 선거 후 당시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엇을 계획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 51%가 불법 수단을 통해 자리를 지키려 했다라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자리를 지키려 했다는 답은 응답자가 29%, 20%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권을 더 잡을 계획이 없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면 그것은 어떤 행위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54%는 민주주의 훼손, 17%는 민주주의 수호라고 각각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와 수사의 성격 규정에 대한 질문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도전을 중단시키려는 시도라는 응답이 59%에 달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전반적 평가는 미국 양당 지지층 간의 분열의 끝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줬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연방대법원의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무효화 판결에 따라 내놓은 후속 대책에 대해서 보수단체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시민자유연맹은 미시간주 동부 연방법원에 바이든 정부의 후속 구제안 시행을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은 이 구제안은 재무부가 어떤 부채를 탕감해 줄 수 있는지를 의회가 결정하도록 한 헌법의 세출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바이든 정부의 구제안이 일반 국민 대상의 의견 수렴 등 연방 규칙 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교육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소송에 대해서 수십만 명의 대출자를 빚의 수렁 속에 두려는 우파 이익단체의 필사적인 시도라면서 노동자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규모 부양책인 바이든노믹스를 치적으로 내세우는 가운데 이 해당 정책이 미국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두고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1조 달러 넘는 규모의 바이드노믹스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대응 과정에서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렸던 미국 경제가 침체를 피하고 연착륙할 수 있을지, 혹은 또다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지 등 정책의 시의적절성을 둘러싸고 이견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감초법 IRA 이상의 지구온난화 대응 관련 보조금과 세제 혜택 규모가 앞으로 10년간 1조 2천억 달러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8월 법안 통과 당시 연방의회 예산국의 추정액보다 뛰어넘는 것입니다. 무디스 애널리스트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바이드노믹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연준의 공격적인 신용 긴축 여파가 경제에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상황에서 부양책이 충격 상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줄리스 미 노동장관 대행도 바이드노믹스는 미국인들을 위해 기능하고 있다라고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연준이 성장률 둔화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로 낮추려 하는 상황에서 바이드노믹스가 연준의 의도와는 다르게 작용하고 내년에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원한 한 모금으로 여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맥도날드에서 새롭게 준비한 음료 프로즌 하와이안 펀치를 상쾌하게 맛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으로 8월 7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남가주 지역 큰 더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고 무난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월요일인 오늘 이른 아침 현재 부분적으로 약간의 구름 낀 곳도 있지만 점차 거치면서 맑아지겠고 오늘 낮 기온은 지난 주말보다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인 내일부터 이번 주말까지 오히려 평년 기온을 밑도는 낮 기온이 유지되면서 한낮 야외 활동에도 큰 무리 없는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85도, 밤 최저 기온은 66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5도, 65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97도, 64도, 해안 지역은 74도, 63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지역에 따라 비가 내리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78도, 낮 최고 기온은 97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시원한 한 모금으로 여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맥도날드에서 새롭게 준비한 음료 프로즌 하와이안 펀치를 상쾌하게 맛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맥도날드에서 새롭게 준비한 치즈 할라피뇨 소세지 맥머핀 리드 에그로 톡 쏘는 맛에 아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맥도날드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2060년이 되면요 LA 카운티에서 인구가 지금보다 170만 명 이상 줄어들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그죠? 높은 주거 비용이 LA 카운티 인구 감소 추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주 재정국의 인구 추정치에 따르면 지금부터 2060년 사이 LA 카운티에서 인구가 170만 명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가주의 인구 17%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주 재정국은 LA 카운티가 앞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반면 센트럴 밸리 지역은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2060년까지 전체적으로 인구수에 있어서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LA 카운티는 가주의 어느 지역보다 인구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LA 카운티 인구가 두드러진 감소폭이 예상되는 것은 높은 주거비용과 재택근무가 가능해진 점 때문에 LA 카운티를 벗어나 주거비용 부담이 적은 지역으로 이주하는 주민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LA의 인구수 감소 추세는 이민자 유입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합법 이민자 수를 제한하는 연방정부 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가주는 전국에서 영주권자 수가 가장 많은 주정부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합법 이민자 수를 제한하는 정부 정책은 다른 지역보다 가주에서 큰 영향을 미칩니다. LA 카운티에서 주민들의 연령층이 높아지면서 출산율이 둔화되고 있는 것이 인구 감소의 원인입니다. 가주 보건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LA 카운티의 출생아 수는 2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산율 둔화는 시간이 흐르면서 인구 감소폭을 키우게 됩니다. LA 카운티와는 대조적으로 스탁턴이나 멀세드 등 센트럴밸리 지역은 인구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이유는 부지가 넉넉해 주택단지 개발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꼽힙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난민에 대해서 한층 단호한 조치를 도입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난민 정책이 일단 유지될 전망입니다. 연방항소법원이 지난 3일 바이든 정부의 난민 정책 중단을 결정한 이곳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효력 정지를 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판결이 효력을 발휘하는 8일을 닷새 앞두고 내려진 것입니다. 해당 정책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코로나 사태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도입된 불법 입국자 즉시 추방 정책인 이른바 42호 정책의 폐지에 따른 후속 대책이었습니다. 멕시코와 국경에 거대한 장벽을 쌓는 등 불법 이주민을 막기 위해서 극약 처방을 잇따라 내놓았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비해서 불법 이주민 문제에 너무 느슨하다는 비판을 받은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도전을 앞두고 한층 단호한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바이든표 불법 이주민 정책 도입 이후 멕시코 국경을 넘는 불법 입국자 수가 절반 가까이 감소하면서 실제로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이런 와중에 바이든 정부는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판결로 불법 이주민 정책에 제동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는 듯했고 일단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급한 불은 끈 셈이 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한항공이 공항 대기 승객들 대상으로 마일리지 보너스 항공권 발급 및 좌석 승급 서비스를 중단합니다. 대한항공은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오는 21일부터 공항에서 당일 출발편에 대한 국제선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 승급 대기는 접수하지 않는다고 공지했습니다. 국제선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 승급은 사전 예약 및 발권을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고 대기 예약은 예약 상황을 고려해 사전에 확약 조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활한 탑승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국제선 보너스 항공권 예약 및 구매를 사전에 완료해 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다저스 코리안 헤리티지 나잇 2023 행사가 오는 17일 저녁 6시 30분 LA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이벤트는 다저스가 타국의 문화를 존중해 전통적인 가치를 기념하기 위한 일본 유산의 밤과 엘살바도르 유산의 밤, 멕시코 유산의 밤 같은 이벤트 하나로서 다양한 전통적 가치를 기념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들입니다. 미주 한인 관객들의 야구에 대한 사랑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국 커뮤니티 문화 공연을 보여줄 수 있는 단체로는 올해 이정희 무용단의 부채춤과 K-팝 DJ가 초청돼 공연을 펼치게 됩니다. 다저스 코리안 헤리티지 나잇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LA 다저스의 홈페이지에서 특별 패키지를 구매하셔야 합니다. 미식의 나라 하면 어디가 생각나십니까? 단연 프랑스죠. 프랑스의 한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Y10입니다. 꽃무늬 앞치마를 맨 학생들이 옹기종기 모여 차례로 고추장을 맛봅니다. 매운 음식이 익숙하진 않지만 한식에 대한 호기심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프랑스에선 한국 문화의 인기 속에 한식에 대한 관심도 늘면서 직접 만들어보려는 이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따라 파리 국제대학촌 한국관에서 한식 전문가를 초청해 한식을 배울 기회를 마련한 겁니다. 한식 수업을 위해 조리 공간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한 달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하루에 2종류의 한식을 만들어 봅니다. 정해진 재료와 도구로 만들었지만 완성된 요리에는 각자의 색깔이 담겼습니다. 갈비찜 위에 맛깔스럽게 올라간 고명도 모두 제각각. 하지만 한식을 대하는 마음만큼은 같습니다. 제가 놀랬던 게 진짜 한식의 진심이다.
한 달간의 한식 수업을 모두 마친 학생들이 참가한 요리 경연 대회도 열렸습니다. 떡볶이, 불고기 등 그동안 배운 요리 중 각자 자신 있는 것을 선택해 실력을 뽐낼 수 있는 기회. 일회성 체험이나 시식에 머물지 않고 수업을 통해 한식을 깊이 있게 음미하고 그 속에 담긴 한국 전통 문화까지 배운 한 달. 주최 측은 앞으로 한식뿐 아니라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식 행사는 이제 조리실을 구성을 했으니까 더 크게 자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한국을 알릴 수 있는 다른 문화 이벤트들, 예를 들면 가곡이라든지 사물놀이라든지 한복 입어보기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벤트들을 좀 자주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YTN-월드 정지윤입니다. 세계적 그룹으로 우뚝 선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슈가가 팀에서 세 번째로 입대합니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7일 슈가가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고 공지했고 입영 연기 취소 신청을 완료했으며 군 입대 관련 후속 소식은 추후 정해지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BTS에서는 마티형 진이 지난해 12월 가장 먼저 입대했고 이어 올해 4월에는 제이홉이 입대해서 현재 복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이었죠. 뉴욕 시내 한복판에서 대규모 난투극이 벌어졌는데 잡고 보니까 또 다 10대들이에요.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난투극이 벌어졌는지 KBS가 보도합니다. 뉴욕 맨하튼 중심부에 있는 유니언 스퀘어 공원 일대가 수많은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심지어 출동한 경찰을 향해 물건을 던지고 난투극까지 벌어집니다. 대낮 도심 한복판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된 이유, 미국 유명 인플루언서 카이 세낫의 발언 때문입니다. 게임 스트리밍 방송과 유튜브 등에서 수백만 명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그는 최근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이날 유니언 스퀘어에서 컴퓨터와 신형 게임기 등 이런 제품들을 무료로 나눠주겠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그러자 행사 시작 몇 시간 전부터 이 공짜 경품을 받기 위해 수천 인파가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공원을 넘어 주변 거리까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에 뉴욕 경찰은 최고 수준 재난 대응 단계인 레벨 4를 발령하고 도를 넘는 폭력 행위를 벌인 65명을 체포했는데요. 그런데 이 중 절반가량이 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 경찰은 이날 행사는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집회였다며 이번 소동의 발단이 된 해당 인플루언서를 폭동, 선동 등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에도 잘 알려진 세계적 휴양지 멕시코 칸쿤에서 차량 공업체 우버 영업에 대한 일부 택시기사의 견제가 도를 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밀레니어와 일리스펜트로 멕시코 일간지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칸타나우로주 칸쿤의 밀레콘타마르 인근 호텔 주변에서 한 택시기사가 우버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우버 차량에 염산을 뿌렸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버 차량 문 일부분과 사이드 미러가 파손됐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택시기사는 피해자에게 수리비와 합의비금 명목으로 2,000페소를 주기로 약속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칸쿤 약스치안 거리에서 택시기사 2명이 외국인을 태운 검은색 밴을 우버 차량으로 착각하고 위협을 가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연간 3천만 명 안팎의 관광객을 맞는 칸쿤에서 차량 공유업체 운전자를 향한 택시기사의 공격이 최근 몇 년 새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미중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미국의 중국산 수입이 크게 감소한 대신 멕시코가 최대 교역 파트너로 부상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중국산 수입이 지난해 동기 대비 24% 감소했습니다. 미국인이 수입품에 지출하는 6달러 가운데 중국 제품이 1달러를 차지하는 데 그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이와 함께 PC 제조업체 HP, 공구 제조업체 스탠리 블랙 앤 데커, 덴마크 장난감 업체 레고 등도 미중 간의 긴장 고조였다는 리스크를 피하거나 고객 인근에서 제품을 생산한다는 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공급망을 재편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전 세계 공장으로서의 역할이 20여 년 전 글로벌 무역 시스템에 합류한 이래 가장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연방정부로부터 코로나 팬데믹 구제지원금 7억 달러를 받았던 트럭 운송업체의 옐로우가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실업 사태와 또 구제원금 회수 난망 등의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운송업체 옐로우는 경영진과 트럭 운전 노조 간에 9개월간 진행됐던 협상이 지난달 말에 최종 결렬되자 운영을 중단했고 6일 사업을 질서 있게 마무리하기 위해 파산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파산보호 신청은 기업 회생 가능성을 위해서 채권자의 일방적인 압류 등을 저지하려는 노력이지만 파산 선언이라는 근본 내용은 달라지지 않게 됩니다. 한편 99년 역사의 운송업체의 옐로우의 몰락은 약 3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미국 공급망에 상당한 교란과 차질을 초래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경제 대위기 상황에 정부가 기업에 준 구제금 회수 문제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구제금은 국민의 세금에서 나간 것이고 기업 자산을 다 매각해도 원금 회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영화 바비 보셨습니까? 지금 바비 열풍이죠. 주변에서 바비 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네. 영화 어땠어? 그 얘기에 대한 답변은 또 잘하지 않습니다. 네. 이 영화 바비가 북미를 중심으로 흥행몰이에 성공하면서 전 세계 총 매출 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 중 4억 5,940만 달러가 미국 매출액입니다. 네, 절반 정도가 미국입니다. 올해 개봉한 영화 중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흥행에 이어서 2위에 올랐는데 앞으로 뚜렷한 경쟁작이 없기 때문에 몇 주 동안 경쟁작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바비가 이 기록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의 13억 달러 기록 깰 것으로 보입니다. 바비의 매출액이 1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그레타 거윅 감독, 여성 단독 감독으로는 처음으로 10억 달러 클럽에 가입하기도 됐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폴 더가레어 부디언 애널리스트는 바비의 기념비적인 성공은 영화 제작, 마케팅, 배급, 팬들의 참여, 상영 등 모든 요소가 조화를 이뤘을 때 어떤 일이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정확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영화 제작, 마케팅, 팬들의 참여 중요하죠. 이것들이 지금 잘 어우러져서 1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분석입니다. 메가밀리언스의 1등 당첨금이 역대 최고 액수로 불어났습니다. 메가밀리언스 웹사이트에 따르면 내일 8일 추첨되는 1등 당첨금이 15억 5천만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메가밀리언스 사상 가장 큰 액수입니다. 기존의 최대 금액은 5년 전인 2018년 10월에 터졌던 15억 3천만 달러였습니다. 이렇게 당첨금이 크게 불어난 것은 지난 4월 18일 이후 석 달 반 동안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대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반도체 핵심 원료 통제에 나선 데 대한 맞불 견제 조치입니다. YTN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현지 시간 8일 중국 첨단 기술 부문에 대한 미국의 투자 제한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수개월 전부터 예고했던 대중국 투자 제한 명령에 구체적인 시간표가 나온 겁니다.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의 자본과 전문성을 이용해 중국의 군사력이 현대화하는 것을 막고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인공지능과 반도체, 양자 컴퓨터 등 첨단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투자를 금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 등이 대상인데 해당 대중국 투자에 대해 미국 정부에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반도체 관련 중국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이후 이 같은 조치를 검토해왔는데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달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I emphasized that it would be highly targeted and clearly directed narrowly at a few sectors where we have specific national security concerns. 다만 이번 조치는 당장 시행되지 않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 상원은 앞서 지난달 25일 미국 투자자가 중국 첨단 기술 기업 지분을 취득할 때 재무부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압박 움직임에 중국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미 중국 대사관은 미국이 습관적으로 기술과 무역 문제를 정치화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투자자의 권익을 확고히 보호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에 밝혔습니다. 당장 중국이 이달부터 반도체용 희귀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밝힌 가운데 미국이 대중국 투자 제한 조치로 맞불을 놓으면서 첨단 기술을 둘러싼 미중 갈등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지금 전화에는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다 준우승이에요. 남녀 동반 우승을 기대했습니다만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LPGA 주말 끝나고 나면 남녀가 동반 우승하는 경우도 가끔 있었잖아요. 전 굉장히 좋은 뉴스였죠.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준우승만 해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말씀하신 대로 LPGA 스카티시 오픈에서 던 도널드 링크스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한국 선수들의 승전을 좀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김효주 선수가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7개 노보기 깔끔 플레이로 4라운드 합계 13언더파 275타를 때렸습니다만은 선두의 2타 뒤진 아쉬운 준우승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김효주는 6월달에 쇼플라이트 이후에 두 번째 준우승이라는 그런 소식이고 그 외 한국 선수는 김아림의 11언더파 공동 4위. 이러다 보니까 LPGA 강국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쏙 들어간 것 같아요. 한국 선수들이요. 그리고 우승에는 태국 이민가정 출신의 셀린 부티에가요. 지난주 메이저 대회는 에비앙 대회 우승을 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또 그 두 번째 대회에 나와서 우승을 하면서 메이저 대회 다음 주에 우승하는 것이 LPGA의 신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시즌 3승을 차지했어요. 이렇게 LPGA는 점점 춘추 전국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승하기 좀 굉장히 많이 힘들어졌어요. 그렇죠. 굉장히 힘들어진 것은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일부에서는 한국 선수들이 너무 좀 이렇게 여유가 생긴 거 아니냐,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이러다 보면 연양이 좀 줄어든 거 아니냐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신적인 문제다라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요. LPGA가 옛날 그 각국 여러 나라 태국서부터 모든 지금 보세요. 프랑스 선수가 3승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기타 다른 나라들의 선수들의 연습량이 드디어 한국 선수들의 연습량보다 많아진 거 아니냐 이렇게 정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더욱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LPGA가 그렇다 치고 PGA 투어에서도 한국 선수가 역시 준우승을 한국 선수가 우승하는 건 여기야 정말로 바늘구멍에 낙타 지나가는 길로 어려운데 네. 노스캐롤라이나 세지필드 컨트리 클럽에서 막내였지 않습니까? 한국의 안병훈이 PGA 첫 승을 노렸어요. 이 선수가 한 번도 우승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2타가 부족한 4라운드 합계 18언더파 262타로 우승은 다음 기회로 또 미뤘는데요. 우승에는 루카스 글로버가 2009년 US 오 챔피언이죠. 결국 4라운드 합계 20언더파 260타로 우승을 차지했는데 통산 4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안병훈은 PGA 진출해서 아직까지 1승도 없어서 더욱 아쉬운 그런 2위였다 이렇게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원래 이 야구 소식으로 넘어갈 텐데 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야구팀 하면 국민팀이잖아요. LA 다저스. 다저스가 이제 국민팀이 없어 이제 샌디에고로 넘겨줬어요. 어제 제가 SNS라는 걸 좀 찾아보니까 어느 팀을 응원하냐 그랬더니 다저스하고 샌디에고 경기를 펼치는데 샌디에고를 응원하겠다 하는 게 거의 60%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국민구단이 샌디에고로 이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샌디에고가 LA 다저스하고 지금 오늘 네 번째 경기를 갖게 되는데 최지만이 지금 옮겼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요. 최지만이 옮겨오면서 국민구단이 됐는데 이거 첫날 경기는 물론 역전패를 당했습니다만은 김하성 선수가 2타수 2안타 득점 2개로 또 도루를 24개째 신기록을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대단한 그런 성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뭐 김하성 선수 연호하는 샌디에고 팬들이 엄청나게 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토요일에도 4타수 1안타, 그리고 또 어제도 김하성이 4타수 1안타를 치면서요. 12경기 연속 안타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경기에서는 또 그 최지만이 1루수로 선발 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격에서는 최지만이 부진을 했습니다만 안타는 치지 못했어요. 하지만 수비에서 존재감을 확실하게 팬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아무튼 국민구단은 이제는 샌디에고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타자가 같이 이게 뛰는 경우가 이게 자주 앞으로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남은 메이저리그가 한국 분들한테 점점 인기를 특히 샌디에고가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FIFA 여자 월드컵으로 이제 마무리해 주시죠. 희망 고문이었죠. 지난주에서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했는데 말이 됐어요. 일단 1대1로 비겼어요. 그래서 독일의 16강행을 저지를 했습니다. 고춧가루 완전히 뿌렸는데, 자, 이게 러시아 월드컵에서 한국이 독일을 2대0으로 흔들면서 멕시코가 16강에 올라가고 독일이 역시 16강 무상됐잖아요. 그래서 기억이 있는데, 독일은 남녀 모두 월드컵에서 우리나라와 축구에서만은 악연을 이어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인데, 정말로 희한한 그런 그 희망 고문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한국 여자 월드컵은 빈작으로 끝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은 스웨덴의 승부차기로 패하면서요, 4강이 무산됐다는 그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네, 오늘도 축구까지 다양한 스포츠 소식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빙하가 녹아내려서 호수에 물이 넘치면서 호수 옆에 전망 좋았던 그 비싼 집들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겐 대피령도 내려졌습니다. 지구온난화 피해인데요. 지구온도가 계속 오르면 이런 일은 더 잦을 것이다라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입니다. 강옆에 지어진 2층 집이 순식간에 무너져 강물에 떠내려갑니다. 강물의 거센 물살에 집안이 침식되면서 무너진 주택 바로 옆 건물도 위태롭습니다. 물가에 서 있던 커다란 나무들도 힘없이 쓰러집니다. 현지 시각 5일 미국 알래스카 주노에서 상류 빙하 호수에 얼음 2기 붕괴됐습니다. 빙하 호수 안에 있던 물이 쏟아져 내려와 강물이 넘치면서 건물들이 쓸려 내려갔습니다. 건물 안 사람들은 미리 대피했습니다. This is a 1% to a 0.2% chance of this type of flood taking place at any given time. So this is a very rare event. 하류에 있던 맨데놀 호수의 수위는 2016년 기록했던 최고 수위보다 91cm나 높아져 저지대에는 대피령이 발령됐습니다. 도로 곳곳도 물에 잠겼습니다. 상류로 올라가 보면 빙하가 녹아내린 물이 끊임없이 강으로 흘러듭니다. 2007년 이후 이 지역에서만 축구장 8개 면적의 빙하가 녹아서 사라졌습니다. 2011년 빙하가 있던 자리에는 마른 땅이 드러나고 풀까지 자라나 주민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Most of that is the glacier. So, yeah, when that's gone, I don't know. That'd be quite the same draw for them. 2050년에는 알래스카 맨덴홀 계곡에 더 이상 빙하가 남아있지 않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기후 변화로 고산지대 빙하가 빠르게 녹고 있습니다. 기상학자들은 세계적으로 1,500만 명이 빙하 호수 붕괴에 따른 홍수 위험에 처했다고 추산합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파키스탄 남부에서 열차가 탈선해 최소 35명이 숨졌습니다. 현재 사고 원인을 두고 기계적 결함 아니면 테러 가능성까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열차가 줄줄이 옆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객차 안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갇혀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한 필사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파키스탄 남부 신드주 나와브샤 인근 기차역에서 열차가 탈선했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35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지만 사망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1000여 명의 승객을 태운 17량의 전체 객차 가운데 10량이 탈선했습니다. 객차 일부는 탈선하면서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를 더 키웠습니다. 병원은 부상자들로 가득합니다. 파키스탄 철도 당국은 사고 당시 열차가 시속 45km의 느린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며 기계적 결함 가능성과 함께 테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와 올해 발생한 홍수로 선로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연간 8천만 명 이상이 열차를 이용하지만 낡은 철도 시설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선 2021년 6월에도 열차 2대가 충돌해 65명이 숨지고 150여 명이 다치는 등 열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7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컬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맥도널드에서 새롭게 준비한 치즈 할라피뇨 소세지 맥머핀 리드 에그로 톡 쏘는 맛의 아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맥도널드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